이슈박스.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대부분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중 한 명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업적을 살펴보고 왜 그가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가적 아이콘으로 존경받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 역사 사료를 찾아봤지만 워낙 많은 자료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알아본 내용이니 혹시나 잘못된 사료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 성웅 이순신 장군님이 진짜 대단한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과장이 많다, 뻥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중국 깎아내리기 바쁘죠. 그런데 가끔은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이거 너무 심한 과장 아니냐? 저 또한 믿기지 않은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2014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명량과 2022년 한산 영화를 보고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거 너무 과장이 심한 거 아니야?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왜군을 거의 전멸시켜버리는데요. 그럼에도 조선 수군의 피해는 거의 없다니 영화를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물론 거북선과 판옥선으로 충파를 하는 잡력들은 사실적으로 힘들다고는 하지만 적선을 격침시키고 전멸시킨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이순신 장군님을 영웅시하는 것도 좋지만 역사적인 얘기는 팩트를 찝어주어야만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 사료를 찾아봤는데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을 떠올릴 때면 대부분 두 가지가 함께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네, 바로 거북선과 하객진일 것입니다. 거북선은 당시 틈만 나면 남의 땅을 노리는 섬나라 엑스바리에 대비한 그 당시 웅장한 몸집에 또 화력까지 빵빵하게 더한 완벽한 디자인까지 갖춘 거북선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며 귀한 유산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성웅 이순신 장군이 전 세계 각국에서 위대한 인물 중 왜 4대 인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장군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시아와 유럽,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명하신 분이라는 건 이해가 되나요? 자, 우선 세계 각국의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전세계 4대 해전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BC 480년 살라미스 해전, 1588년 영국 칼레 해전, 1805년 영국 넬슨 제독 트라팔가 해전, 그리고 1592년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이 세계 4대 해전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 4대 해전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동양의 명해전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산 대첩보다 명랑 대첩이 더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요. 명랑 대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기 외딴 섬나라에서는 야마토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사실 세계 해군사에서는 걔네들 군사력에 관심 1도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 발틱 함대와 일본 연합 함대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도고 헤이하치로를 두고 동양의 넬슨이다, 진짜 명장이다, 심지어 우리 이순신 장군님에게도 버금간다고 걔네들끼리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뜻밖의 말이었지만 나를 넬슨 제독에 비교하는 것은 괜찮지만 명장 이순신 장군에게는 비할 바 못된다고 했답니다. 이렇듯 우리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역사만을 기억하며 지금도 전 세계 각 해군 생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진왜란 발발 초기 왜군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백성들까지 어이가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그 당시 왕이었던 선조왕이 튀어버린 겁니다. 이순신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선조가 튀어버렸습니다. 1592년 4월 외적들이 몰려들면서 부산, 대구, 충주, 한성까지 단 20일 만에 순식간에 함락을 당해버렸는데 그 누구보다도 눈치 빠른 선조가 한성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기 북쪽까지 튀어버렸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행동에 조선 백성뿐만 아니라 섬나라 엑스바리들도 나니?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와중에도 바다에서만큼은 얘기가 달랐습니다.
네, 우리에겐 이순신 장군님이 있었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이 왜군의 길목을 딱 차단하면서 그야말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1592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1차 출동으로 옥포, 하포, 적진포에서 외선 42척을 격침시켜버렸고, 이때 우리 판옥선 피해는 전혀 없었고 부상자 1명 발생했다고 합니다. 1592년 5월 29일부터 6월 10일 연이은 2차 출동 사천, 당포, 당안포, 율포에서는 외선을 무려 67구척을 격침시켜버렸고, 이때 왜군 8, 9천 명을 바다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조선수군도 이때 전사자가 13명이 나왔는데요. 우리 이순신 장군은 여기서도 우리 병사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신 13구는 작은 배에 실어서 고향에서 장사를 지내게 해주고 또 유가족들에게는 생계를 지원하게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부하들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까지 훔쳐버린 이순신 장군님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7번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해버리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야말로 야마가 돌아버리겠죠. 1592년 7월 8일 3차 출동, 드디어 한산도 대첩인데요. 구키 요시타카, 가토 요시아키, 그리고 최선봉에 선 적장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끈 왜군들과 전투를 시작하는데요. 한산 대첩 당시 그때는 우리 조선 수군도 쪽수도 제법 빵빵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적 함대를 넓은 바다로 유인해서 바다 위에 수성, 하객진을 펼쳐 삥 둘러싸고 적들이 사정권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정권에 딱 들어오자마자 무차별적인 포탄을 쏟아부으며 왜군 함대를 순식간에 전멸시켜 버렸는데, 와, 지형적 특성과 물살까지 읽는 자연 환경, 그리고 주무기인 우리 화포의 강점을 살려서 적을 전멸시켜 버리고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었죠. 이때 적선 59척을 격침시키고 또 전의를 상실한 나포선까지 포함하면 왜군 피해는 더욱더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때 왜군 9천여 명을 한산도 앞바다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이때 우리 조선 수군의 피해도 있었는데 우선 판옥선의 피해는 한 대도 없었고요. 전사자 19명과 부상자가 약 115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이때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전투 중 피해를 입고 몇몇 부하들과 함께 한산도로 도망을 갔는데 여긴 당시에 무인도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겨우 숨어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서 죽고 견디기가 힘들었던 병사들은 자살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무려 13일 동안 미역만 뜯어먹고 어찌어찌 버티다가 뗏목 타고 겨우 빠져나가서 목숨을 건졌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후에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했던 말 중에 보면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다.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흠모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내가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다. 내가 가장 차를 함께 하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다. 이 말을 남기며 지금도 와키자카 야스하루 후손들은 한산에서 패배했던 날에 잊지 않기 위해 미역만 먹는 풍습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켜낸 조선 수군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손조가 백의 종군으로 파직까지 시켜버린 상황에서 말 안 듣는다고 곤장 딱 한 대 맞고 뭐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1597년 7월 14일 원균이 판옥선을 무려 134척을 이끌고 쉬지도 않고 부산 앞바다까지 출정했다가 첫째 날에 판옥선 5척을 잃고 또 가덕도에서 조선수군 400명을 전사시키고 그래서 7천도까지 후퇴했지만 쉬지도 못한 우리 격군과 수군들은 이미 모두 지쳐서 쉬고 있던 중 7월 16일 새벽에 적선에 기습을 당하면서 이날 단 한 번의 전투로 판옥선 134척 중 무려 122척이 작살나버렸고 이때 우리 조선수군 1만여 명을 전사시켜버린 조선수군의 첫 패배를 안겨준 그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다 말아먹어버렸는데요. 어찌어찌 남아있던 판옥선이 겨우 12척,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명랑해전을 도대체 이순신 장군은 무슨 생각으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저 따위는 뭐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명랑에서 전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12척대 133척을 아무리 필생즉사, 필사즉생 뭐 이런 정신무장을 한다고 해도 수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133척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에게 크게 한번 당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끌던 대기 타고 있던 적선이 약 200척이 더 있었거든요. 와, 그러면은 12척대 333척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결전의 날 1597년 음력 9월 16일 영화 명랑에서 잘 보았다시피 한 명이 길목에서 잘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뜰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며 사기를 다졌지만 막상 전투 초반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시작했는데요. 이순신 대장선 한 척이 무려 2~3시간 동안이나 들어오는 적선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적선에 둘러싸이면서 백병전까지 벌리고 있을 땐 1대 133척 웬만한 깡당으로는 진짜 그 누구도 생각 못하는 전투를 하고 있던 중 기세가 이순신 장군에게 기울이자 그제서야 안희와 김응함을 비롯하여 휘하 제장들이 합류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그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승리로 마무리하는데요. 이때 31척 격침, 전투 기능을 상실한 적선이 92척, 123척이나 된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학살 아닙니까? 그때 왜군 선봉에 썼던 구루지마가 전사했고 정확한 사료는 없지만 최소 3,000명에서 1만 명이 수장되었거나 죽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영화이지만 저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저도 뭔가 어설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니 이러니까 세계 각국 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는 전투라고 하는 거죠 뭐.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사료를 찾아보며 영화 한상과 명랑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아직 한 발 더 남았죠. 1598년 11월 19일 임진왜란 사상 최대 규모의 결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고 철수를 하려고 했지만 우리 이순신 장군님은 절대로 섬나라 엑스바리들 왜군을 결코 곱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는데요. 이에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연합함대로 임진왜란의 마지막 결투 노량해전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말에 개봉할 영화 노량이 개봉하면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영상을 소개하기로 하고요. 이순신 장군님의 정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틈만 나면 남의 나라를 노리는 엑스바리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했던 선조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또 조선수군을 거의 괴멸시켰던 원균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만세!